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얀마에서 지난달 규모 7.7의 지진으로 사상자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일본에서 개발된 바퀴벌레를 미얀마에 파견해 화제가 된 것인데요.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내무부사나 AI 연구소 HTX는 난양이 공대학 클라스 엔지니어링 솔루션과 함께 개발한 바퀴벌레 사이보그 10마리를 지난달 30일 미얀마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는 민방부대가 파견돼 지진 현장의 구조 및 재난 지원을 위한 라이온하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인도주의적 임무에 사이보그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며 곤충 하이브리드 로봇이 현장에 배치된 것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약 6cm 길이의 마다가스카르 휘바람 바퀴에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했고 몸에 부착된 전극으로 바퀴벌레를 자극해 원격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퀴벌레 사이보그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잔해 아래 좁은 공간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어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체는 사이보그 바퀴벌레가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감지한 정보는 다시 무선으로 전송돼 구조인력 배치에 도움을 준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투입해달라고 요청한 구조대는 생존자 수색에 나선 일본 자위대 지원부대였습니다. 미얀마 병원 붕괴 현장에서 싱가포르 민방부대와 함께 수색에 나선 일본 자위대 지원부대는 수색견을 동원해 현장 일부를 수색한 뒤 잔해 아래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HTX에 바퀴벌레 사이보그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약 45분간 수색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이보그 바퀴벌레는 3월 31일에는 축구장 2개 넓이의 병원 붕괴 현장에 4월 3일에는 수도 네피도에 2차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생존자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이보그 바퀴벌레 개발을 주도한 인물은 히로타카 사토 싱가포르 난양공대 기계항공우주학과 교수입니다. 히로타카 교수는 2022년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함께 자가발전 및 충전을 할 수 있는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발표했고 2023년 위치 제어 프로세서와 적외선 카메라의 결합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이보그 바퀴벌레는 로봇이 아닙니다. 진짜 바퀴벌레의 조악한 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 구조대가 뜬금없이 바퀴벌레 투입을 요청한 건 일본인 과학자가 연구한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투입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 지진을 이용해 일본에서 황당한 실험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진에 관한 자세한 분석 결과도 하나둘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규모의 강진은 지진의 파열 에너지가 땅속을 매우 빠르게 이동해 피해를 증폭하는 슈퍼가위 지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는 이번 미얀마 지진이 초음속 분출과 같은 지진이라는 독일 포츠담 지구과학연구센터의 지진학자 프레데릭 틸만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소리의 속도인 음속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초음속 비행기가 소닉붐이라 불리는 충격파를 발생시키듯 지진으로 발생한 에스파보다 단층의 파열 속도가 더 빠른 지진을 슈퍼가위 지진이라 부르는데 이 지진이 미얀마를 강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지진에서는 단층의 파열이 에스파의 70%에서 90% 속도로 전파됩니다. 뉴욕주 코넬대 지진과학자인 주디스 어바드도 초기 관측을 보면 단층의 양쪽이 최대 6.5m까지 미끄러져 우리가 본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속도도 놀라워서 전체 파열이 약 90초 만에 일어났다고 네이처에 말했습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이번 지진으로 파열된 사가잉 단층이 400km 이상 파열됐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은 지진 전후 촬영된 이 지역 위성사진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슈퍼가위 지진의 특징은 지진파보다 지진에 의한 파열이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더 먼 거리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 때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시의 고층 건물이 무너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가잉 단층이 강한 충격을 받았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지진은 중국 본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인도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의 경계지대에 위치해 그만큼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입니다. 사가잉 단층은 파열된 두 개의 지각 조각이 서로 미끄러져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미얀마 국토를 남북으로 1200km 이상 가로지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6번 발생할 정도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거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에너지가 쌓여 단층 파열이 일어나기 쉬운 지진 공백 상태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과 같은 슈퍼가위 지진은 대형 강진에서 드물게 일어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2001년 중국 쿨룬 지진, 2008년 중국 수찬 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진,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등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대지진을 포함해 중국 및 중국 인근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진대가 중국 대륙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진대가 중국 본토 쪽으로 이동 중이라면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됩니다. 베이징 지진국 주홍빈 선임 엔지니어팀은 지난달 20일 중국 지진국 발행 저널 지형도 및 지구역학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현 시점에 지구판 구조적 응력장이 새롭고도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선임 등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년 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고위험 지역을 지목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는 중국 남서부 룽먼산 단층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해 7만여 명이 사망했던 수찬 대지진 진앙지가 이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판의 북상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남부의 동히말라야 수렴대도 위험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난 1879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 년간 지진 데이터를 집계해 중국과 중국 인접 지역의 지진 활동 기간을 크게 6개 텀으로 나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6개 지진 활발기의 각 지진 주기는 지구 자전 속도의 미세한 변동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지각응력 재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97년부터 1912년까지의 지진 활발기에는 동아시아 파미르 고원과 바이카로수를 연결하는 지진대를 따라 12개 대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이후 시계 방향으로 지진 활발 지역이 이동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이자 현재 진행 중인 6번째 활발기는 바야나르 단층 외곽으로 집중돼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바야나르 단층은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된 중국 남서부 룽먼산 단층과 접해 있습니다. 이 응력장은 북동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국 서부 수촨성과 남부 윈난성 이에 밀접한 히말라야 전선 일대가 지진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베이징 지진국은 해당 지역은 새로운 지진 활발기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미얀마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규모 7.9의 이번 지진 역시 해당 지진 활발 지역에서 전이된 응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진앙은 티베트 고원 남부 남동부 가장자리에서 약 28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중국 지진국 가오멍탄 선임연구원은 같은 날 중국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구가 진동 모드에 진입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올해 지진 활동은 과거보다 오히려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터뷰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인터뷰로 해석됩니다. 지금도 중국과 중국 인근 국가들은 쉴 틈 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베이징 인근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교민사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는가 하면 미얀마 지진 이후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중국 남부 티베트와 신장, 광둥 등지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지진 위험 반응이라 불리는 현상이 포착돼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국 상하이 인근 도시의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포착된 것입니다. 웨이보 등 현지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사진은 지난 7일 동부 저장성 저우산시에서 촬영된 것으로 마치 붉은 조명을 비춘 듯한 시뻘건 하늘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글로벌 타임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저녁 8시경 하늘이 붉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장 영상을 공개한 한 주민은 하늘이 이렇게 붉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 사이에서는 저우산시 인근 항구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이 돌았고 일각에서는 대지진 또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인근 상하이시를 봉쇄한 것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든 기이한 현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우산시 기상청 측은 특수한 환경에서 생기는 기상현상일 뿐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붉은 하늘이 목격된 7일 당일 저우산시는 안개가 끼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여기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있는 액체의 밀입자가 낮은 고도의 구름에 반사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현지 네티즌 사이에서는 1770년 당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9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붉은 하늘 현상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옛 문헌에 따르면 1770년 9월 10일 조선과 청나라, 일본의 밤하늘이 섬뜩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은 9일이나 계속됐습니다. 이후 300여 년 동안 당시 현상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2017년 오사카대와 교토대 등 일본 연구진은 자기 폭풍에 의해 생긴 오로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지닌 입자들이 폭발하면서 쏟아지는 태양 활동인 코로나 자기 방출이 발생하면 극지방에선 극심한 자기 폭풍이 일어나는데 연구진은 기록에 나타난 붉은 밤하늘이 자기장 교란으로 생긴 오로라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우산시에서 목격된 붉은 하늘 역시 태양 활동에 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중국 지구과학대학 우주물리학 연구진은 당일 지자기 폭풍은 없었으며 태양 활동도 큰 이상이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중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적어도 베이징 지진국이 지목한 지역들은 지진에 대해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